네, 여의도 카페에서는 무슨 일이? 네, 오늘은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연관 차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두 번째 뵙습니다. 이주 만에 뵙네요. 네, 그날 나오시고 나서 네. 되게 인기가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유명했어요. 제가 몰라 뵙고 아, 네, 네. 엄청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조금 원래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갑자기 있었는데 더 있었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제가 저녁 방송을 하는데 저녁 방송 댓글창에 네. 사장님 보고 아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자두님이라든지 네. 마티님이 자두님 제 팬이신 네, 거죠? 엄청 팬이라고 네. 댓글을 저녁 주시죠. 방송에서 아유, 남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자두님. 네 오늘도 와주셨어요 차장님. 네. 복숭아님은 안 데려오셨나요? 복숭아님도 계신가요? 아 있어요? 모르겠어요. 개그 친구분들 자두 데리고 오시면 복숭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두님들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주변에. 네 사과 복숭아님들 다 데리고 와주세요. 주식회 사령관. 네. 부드러운 카리스마 사연관님. 아유,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드러운 네. 카리스마. 근데 부드러움이 더 큰. 별큰.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옆집 영희 엄마도 아는데 본인들은 모른다는 애플페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아, 진짜 하는데. 영희 어머님이 아시나요? 그러게요. 제 옆집에는 영희가 살지 않는데. 얼리어답터 분이신가요? 대단하신데요. 우리 네. 엄마는 모르던데. 애플페이 지금 써요 그러면? 애플페이요? 애플페이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죠. 네. 예. 지금 저 저- 테스트 해본 거죠? 아, 저 바보 아닙니다. 아직 애플페이 없는 거 저도 알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애플페이 솔직히 애플은 비밀 비밀주의. 네, 비밀주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떠들썩한 거죠? 아, 글쎄요. 이 부분이 지금 좀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애플페이가 한국 상륙이 임박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그게 지금 이제 애플페이가 한 70여 개국 정도에 이미 애플페이를 출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LG전자가 철수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서 휴대폰 점유율이 유독 한국에서만 애플이 약했습니다. 네, 삼성한테 밀렸던 거죠. 왜냐하면 네. 삼성의 삼성페이라는 강력한 무기, 맞아요. 삼성페이 때문에 삼성 폰 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쪽의 점유율이 셌는데 이게 점점 안방 텃밭을 내주고 있어요. 한 3년 동안 추이를 보면은 애플이 점유율이 그때만 해도 한 16% 정도 됐어요. 근데 네. LG전자가 철수하고 하면서 점점 더 점유율이 올라가더니 이게 24%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한 4대 중에 한 대는 이제 애플폰으로 바뀌고 있다. 거기다 최근에 MZ세대 들어보셨죠? 네. 저도 MZ세대입니다. 오. 네이버 찾아보세요. 맞습니다. M에 속합니다. M. 밀레니엄이야. 네. 밀레니엄에 그렇습니까? 속해요. 네. 네네. 1980년대 초부터 MZ세대로 쳐줍니다. 여러분들. 오. 저도 80년도기 때문에 딱 아. 걸립니다. 네. 그렇게 저랑 같은 세대셨네. 네, 그렇게 우기고요. 네, 일단은 MZ세대가 이런 좀 디지털화된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조금 더 특화돼 있고 이 사실상 어떤 카메라의 사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삼성폰이 좋아요. 그런데 스펙은 좋은데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때 애플폰이 더 예쁘게 나온다. 네. 이런 얘기들 감성. 맞나요? 네. 맞아요. 감성이 맞습니다. 있나요? 그래서 저도 애플 사용하고 그런가요? 감성적이신 감성이 또 분이네. 있죠. 네, 감성적이신 분이네요. 아무튼 그런 사유 때문에 요즘에 MZ세대들이 조금씩 이렇게 갤럭시라던가 이런 플립 시리즈에서 일로 넘어오는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애플페이가 네. 이게 정확하게 한국에서 서비스가 출시될지는 아직은 모른다고 봐요. 오. 네, 일단은 얘기들은 나왔고 가이드라인이 네. 이제 애플 홈페이지에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현대카드랑 협업을 할 거다. 네네.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현대카드에서는 일단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애플의 비밀주의, 보호주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이거 밖으로 새 나가면 우리 대규모 벌금 맞는 거 아니야? 계약서 위반 사항으로 네.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아니라고 공시를 내고 부정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가이드라인은 올라온 상태고 근데 이 가이드라인은 다른 나라에도 공통적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네. 도입이 확실시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는 출시할 때가 됐다라고 보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을 점유율을 조금씩 뺏어 오면서 국내에서도 애플이 두각을 점차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애플페이에 대한 얘기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관련주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 주변에도 삼성페이 때문에 삼성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카카오페이가 생기면서 그래도 좀 애플로 넘어오더라고요. 네네. 왜냐면 애플워치에 카카오페이 키면 그 QR코드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오. 그래가지고 많이 넘어온 맞아요. 것도 있었고 근데 최근에 보면은 11월 30일에
이제 애플페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그런 이야기도 얘기 나오고 나왔잖아요. 있어요. 근데 아직 사실 여부는 없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팩트가 밝혀진 건 없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것들이 MST 이 카드 결제 삼성페이처럼 되나요? 그렇게는 안 되고 그렇게는 그냥 안 되죠. 여기 간편 워치에- 결제. 네, 간편 결제. QR 코드를 이렇게 찍을 수가 워치가 있으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네. 꼭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연동되는 핸드폰으로도 게 할수 있긴 한데. 이제 MST 기반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편의성 네.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나 삼성페이가 아직도 그렇죠. 국내에서는 독보적으로 80% 이상 1,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를 하고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네. 아이폰으로 그럼 그 지하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못 해요. 그건 안 돼. 페이가 도입이 될 거예요. 근데 아. 이제 교통 사업자들하고 이 협업을 해서 해야 돼요. 아니면은 교통 출입구 단말기 우리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새롭게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무한대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애플은 비용을 들이고 싶지 않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안은 그냥 X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애플페이가 도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교통 사업자들과 그 기능을 협업을 해서 하는 쪽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네. 맞아. 아. 그걸 설치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대요. 어마어마해요. 띡띡 하는 애들 다 네. 갤럭시 애들이구나. 네. 나는 다 되는 줄 알고 있어. 아니면 요즘에 이거 케이스에 어. 카드 넣을 그렇죠. 수 있잖아요. 이걸로 그냥 찍는 거죠. 맞아요. 제가 아는 이제 전문가 중에서 염정 팀장님이 이걸 일주일 전에 알아요. 갤럭시로 이거 할 수 있다는 거. 진짜요? 그래서 내가 아니 방송하시는 분이 이렇게 기능을 몰랐다고 했더니 이제 야 알았지. 신세계야 이러던데. 근데 요즘에 케이스가 있어서 저도 이렇게 교통카드 네. 알뜰 교통카드라는 거 네, 뒤에 네. 꽂고 다니거든요. 아. 굉장히 이렇게 편리하게도 사용할 수 있고 맞아요. 삼성페이 자체로도 교통카드 기능은 되고요. 저 약간 트릭이었구나. 네. 저도 있어요 여기. 프리지만 뒤에 주머니가 있습니다. 카드 주머니. 다음 질문. 이거 나 다음 질문에 이거 대해서는 중국 얘기가 지금 애플페이 중국에서 쓰고 있나 봐요. 네, 그렇죠. 그 이유가 저는 이제 최근에 들었는데 어젠가 누가 얘기했는데 일본은 현금을 많이 쓰는 나라고 중국은 현금 자체를 결제를 잘 안 해준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카드가 아예 해주질 않는다고요? 그냥 중국은 할 수 있는 애플의 곳이 많이 없어요. 페이, 그래요? 네. 유니온페이인가요? 그리고 일본은 카드 내지 말래요. 자기 현금 받는데. 되게 그렇습니까? 특이하죠. 네. 일본이 경제 대국이잖아요. 네. 이런 쪽에서 이런 페이라던가 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 있을 것 같지만 일본 여행, 중국 여행 혹시 가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굉장히 일본 가면은 불편해요. 모든 걸 현금으로 해결해야 돼요. 근데 카드 이런- 여행자들은 현금을 더 많이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아, MZ 세대가 아니군요. 네. 들켰다. 요즘 MZ 세대는 편하게 다닙니다. 그냥 카드 하나 여기 내장된 것들을 다 네. 가지고 다니면서 편하게 딱딱 찍기를 원하지 현금은 돈 안에 우려. 그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복도에 메고 다니시는 분도 이거 엄청 많거든요. 네네. 절대 그렇게는 안 하고요. 요즘에 간편하게 핸드폰 속에 아니면은 코인으로 담아서 다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의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G2까지 빠르게 올라선 이유, 공산당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체제를 일괄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굉장히 알리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서 포장마차 이런 거 이제 참새구이 막 이런 거 파는 데서 그거 하나만 먹어도 알리페이로 찍을 수 있어요. 그래요?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요. 반면에 일본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여행을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네. 근데 적대적인 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불편함 때문에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일본 여행 네. 늘고 있긴 하잖아요. 늘고 있어요. 엄청 늘고 현금 있어요. 챙겨 가셔야 돼요. 네. 굉장히 불편해요. 자, 일본 가시는 분들은 현금 꼭 네. 챙겨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불편합니다. 네. 지금 푸름님께서 일본 여행 동전지가 필수. 라고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복대는 안 됩니다. 네, 복대는 네. 돈 안에 돈 우려가 안에 있어요. 분실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럼 중국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어서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에 뒤질세라 삼성이 힘을 내고 있다고 전 세계적으로 한 네. 13개국? 13개국의 삼성페이를 늘린다고. 맞아요. 네, 이야기를 삼성페이를 늘려갈 건데 이게 지금 MST라는 방식이 이제 있고요. NFC라는 또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MST라는 부분들이 글쎄요. 지금은 MST가 아니고 MTS예요. 마그네틱 쪽으로 네. 해가지고 이제 마그네틱. 우리가 예전에는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생긴 홈에다가 직접 긁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삼성페이 뚝 지문 인식해서 그냥 갖다 대죠. 네. 접촉식, 비접촉식으로 해서 일단은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고요. 이게 삼성페이에서도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사업자들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거기다가 서비스 사용료도 무료예요. 사실상 보안 비용을 한 10원 미만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네. 사업자들이 삼성페이와 제휴를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도입이 됐고요. 다만 애플페이는 NFC 방식이에요. 니어필드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이게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MTS 방식 대비해서는 아직 국내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이유가 만약에 애플페이가 도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기존에 어떤 편의점이라던가 이런 체인점 그런 곳들을 제외하고는 NFC 기능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삼성에서 하고 있는 MTS 방식은 이 카드 단말기 기존에 이 실물 카드로 결제하던 곳에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삼성페이가 독보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애플페이가 도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제가 봤을 때는 네. 애플페이가 지금 삼성페이의 위상을 그렇게 누를 만큼 많이 보급이 될까? 아직까지는 편의성 면에서 물론 보안성은 NFC가 우수해요. 네. 삼성도 그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MTS 기능들을 휴대폰에 많이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해외로 나가는 폰들 일부에서는 지금 MTS 기능을 제거하고 있어요. 향후에는 이제 보안성이 더 좋은 아, 지금 NFC 방식으로 차츰차츰 바꿔 나가겠다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네. 단기적으로 그게 해결될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비용의 문제가 막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에서는 이거에서 적자가 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서비스를 계속하는 이유가 삼성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페이 때문에 쓴다. 그만큼의 삼성페이가 애플페이가 단순히 지불 결제 수단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능 때문에 삼성폰을 사고 애플폰을 사게 된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우리나라는 그 NFC 네. 방식의 단말기가 많이 없는 거잖아요. 현재는 근데 그렇죠. 해외에는 많은가요? 해외도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보안성 때문에 일단 우수하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비용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난 삼성페이 단점이 그거라고 생각해. 어떤 거요? 나 지갑 안 가져왔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여기 다 있잖아. 부작용이죠. 그렇게 있네. 약간 짠돌이 같은 분들은 흥기능이 있지만 또 부작용이 있어요. 네. 지갑 안 가져왔다. 이러면 야 핸드폰 그런 게 있구나. 핸드폰은 고맙다는 껌이냐? 소리를 못하네. 핸드폰은 놔두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아, 그쵸. 지문 내놔라. 맞습니다. 손가락만 있으면 되니까. 정말요. 그큰일이에요. 그는 변명이 안 되더라고. 네. 그래요? 그런 힘든 이런 생각도 못했어. 개경험 너 아니에요? 많이 당해보셨나 봐요. 해보신 거 같아요. 많이 당하신 것 같아요. 몇 번 당해보신 것 같은데 네. 몇 번 당해봤습니까? 많이 당하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먹을 때 네. 이렇게 뒤늦게 식당 가서 이렇게 신발끈 매는 척하면서 매는 늦게 척 오시는 하는데. 분들 빨리 와 휴대폰 있잖아. 아 핸드폰만 줘. 이러면. 네.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지금 작가님도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맞아요. 참, 이 뭐지? 오픈페이? 뭐예요 이건? 여신금융협회에서도 카드를 통합한 일명 오픈페이를 준비했다. 맞아요. 이 뭐예요 이거는? 이게 지금 카드 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카드사들도 많고 각각의 카드 앱에다가 자기네 카드를 등록해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거 별로 쓸모 없어요, 솔직히. 그냥 이거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데다가 카드 일괄 등록하고 쓰면 되거든요. 맞아요. 굳이 카드 앱까지 들어가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땐 비율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이죠.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게 한 점유율이 70% 정도 돼요. 간편 결제 시장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뒤집어 보고자 카드사들이 다 합쳐가지고 힘을 모아서 네. 하나의 오픈페이 어떤 앱에서든 하나의 앱에서 모든 카드를 다 등록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근데 불편함은 똑같아요. 누가 그 앱을 들어가서 어차피 다른 앱 들어가서 하는 거나 다 주사용 카드가 있고 요즘 MZ세대들은 이제 뭐 소비에 맞춰서 카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삼성페이라던가 이런 기능들로 충분히 지금도 가능한데 오픈페이 굳이 만들어서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죠. 지금 이제 배달 네. 앱 같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또 만들어요. 본인들의 그 앱을 만드는데 네네. 저희도 이제 경기도에 배달 특급이라는 앱이 또 나왔어요. 근데 그거 안 써요. 네. 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을 뿐더러 굳이 그거를 써서 내가 얻는 이득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굳이 그 앱을 찾아 들어가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간편결제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점유율을 끌어내리기는 절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이슈는 지나가는 이슈로 간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페이를 실제로 언제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카드사들이? 글쎄요, 꽤 오랫동안 아마 준비를 해왔을 텐데 이제 조금 구체화가 되어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효능에 대해서는 조금 말은 많이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는가? 서비스 비용만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글로벌적으로 보면 삼성페이랑 애플페이 중에서 어디가 더 많이 쓰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글로벌로 봤을 때는 네. 애플페이가 애플페이. 네, 아무래도 네. 이제 그 애플의 인지도라던가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물론 삼성폰도 최근에는 인지도가 많이 올라오고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환경 자체가 해외랑 우리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애플이 길을 못 쓰고 했던 이유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점유율이 MZ세대를 위주로 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애플페이까지 도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기존의 편의성을 단기간에 바꿔놓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MTS 방식이 당분간은 마그네틱으로 더 갈 수밖에 없고요. 기존의 상인들, 상권들도 이 방식이 바뀌는 걸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카드 단말기로 다 결제가 가능한데 이걸 NFC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업자 입장에서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죠. 싫어하죠, 당연히. 예, 본인 사업들 하시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비용이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비용 들어가는 거를 반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보급 속도가 생각보다 늦어지고 사업자들과의 협업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리스크 요인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은 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 NFC 단말기가 하나 설치하는데 20만 원 이상은 맞아요.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20만 원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그래도 큰 시장이에요. 마니아층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페이가 빠르게 도입이 안 됐던 이유. 지금 70개국 정도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현재 네. 시점에. 근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무시하고 3차로 밀어놨던 이유가 카드사들과 계속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안 됐던 거죠. 비용 애플에서는 우리 절대 못 내. 우리가 누군데 애플이야. 이러면서 카드사들한테 단말기 비용하고 수수료 다 니네가 내라고 하니까 그동안에 협의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현대카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현대카드가 이런 마케팅 쪽에서 굉장히 잘하잖아요. 좀 예, 독보적이고 잘하고 의지가 콘서트도 있어요. 많이 하고. 그리고 구독 서비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협업. 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현대카드가 아무래도 애플의 선택을 받고 조금 수락을 하면서 초기에는 약간 적자가 날 수도 있지만 이거 애플이라는 대고객 잡아 놓으면은 레퍼런스 쌓이면서 이거 정말로 향후에는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기도 해요. 보안이 철저하다고 하시니까 길게 보면 어쩌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길게 보면 가야 될 방향은 맞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번에 그 데이터 센터 화재 이런 것들도 네. 나왔고 보안에 대한 좀 중요성이 되게 강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은 필수적인 요소로 갈 거기 때문에 바뀌겠지만 이제 문제는 시간의 문제. 네. 언제 바뀔 것인가. 네. 그러면 카드를 현대카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카드사를 하나만 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카드, 애플페이 이런 식으로 카드가 이제 출시가 되겠죠. 그럼 삼성 뭐 네이버 다른 카카오페이 카드는 카드 안 이런 되고. 식으로. 네. 다른 네. 카드는 아예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랑 협업할지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아까 삼성페이가 다 삼성페이는 다 되는 그렇죠. 삼성페이는 그래서- 어떤 카드든 다 그러니까요.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저 저녁 방송을 할 때 매니저님들이랑 저랑 같이 MC 보는 오빠랑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애플을 쓰고 있는데 현대카드를 써야 애플페이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걸 만들면서까지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4명 중에 3명은 만들 거다 이러고 저는 안 만든다고 그랬어요. 굳이 애플페이 쓰려고 내가 현대카드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되더라고요. MZ세대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MZ세대는 무조건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콘서트 안 애플폰을 가나 봐요. 위해서라면 카드 발급쯤이야. 내 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만들어. 그래요? 네, 이렇게 가는데 MZ세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좀 네. 간단하게 사는 거 좋아하고 네, 심플. 네, 심플하게 살고 머리 아픈 거 싫어요. 심플 라이프가 좋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집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네. 집은 왜 심플이 안 되는지. 네, 그러면 지금 글로벌적으로 보면 70개국이 애플페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애플페이를 사용을 했을 때 그
그 나라에서 네. 애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나요? 애플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자료를 제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 집계가 된 건 아쉽게도 없더라고요. 아. 그런데 일단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페이 기능들은 점점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현금을 들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우리가 신용카드 없을 때에는 정말 현금 아니면 물물 교환 이런 좀 옛날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점점 더 신용 경제가 발전이 되면서 이런 신용카드 그리고 점점 더 발전하는 속에서 핸드폰 속으로 이제 지갑이 들어와 버린 거죠. 월렛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거기다가 가상화폐로 이제 지불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절대 뒤로 퇴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페이 기능이 탑재가 된다. 근데 나는 그동안에 애플을 쓰고 싶었는데 이거 삼성페이에 이 기능이 너무 편했단 말이지 네. 라고 하면서 안 쓰셨던 분들도 일단은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해외 쪽에서는 일단 뭐 아무래도 삼성보다는 애플의 브랜드 인지도가 훨씬 더 커요. 그만큼 마니아층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페이 기능이 사실상 국내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국내 쪽에서는 좀 민감할 수 있는데 해외 쪽에서는 사실 페이 기능 없는 상태에서도 애플의 인지도가 높았단 말이죠. 네. 그런데 여기다가 페이 기능까지 더 덧붙여지는 나라들이 속속 더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판매 효과는 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긴 네. 합니다. 왜냐면 제 주변에서도 삼성 쓰는 사람들한테 애플페이 있으면 너 애플 살 거야? 아이폰 살 거야? 그러면 그럼 넘어간다. 이렇게 아, 말을 진짜? 하더라고요. 네. 저는 폴더블로 바뀌면 고민이에요. 아이폰이 폴더블로 바뀌었을 때. 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애플을 진짜 한 10년 만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요? 10년 만에 아이폰은 4를 마지막으로 페이가 아니라 접는 것 폴더블? 때문에. 접는 거죠. 아. 저도 이제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네. 왜 좋은데요? 넓잖아요. 아, 넓어서. 물론 아직까지 아재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눈이 살살 애플이 접고 나서 조금 있으면 네. 삼성에서는 롤러블이 나오지 않을까요? 맞아, 그럴 것 같아요. 앞서 나가는 삼성? 아니, 저는 한번 이렇게 믿어보겠습니다. 띄울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메탈 세계로. 나중에 이제 스크래처블로 또 가겠죠. 아. 늘리는 그러니까. 화면으로. 그러네. 네. 그러면 아직은 고민을. 여러분 먼 미래의 얘기입니다. 네. 아직은요. 네. 지금 댓글창에서는 미녀 작가님이 앱등이니까 저는 만들었습니다. 현대카드 만들었다고 했는데 저도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앱등이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이폰 쓰고 있죠. 그리고 시계도 쓰고 있죠. 그러네. 그리고 이어폰도 애플 거고 아이패드까지 쓰고 있어요. MZ 세대 맞으시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네. 저도 앱등이가 맞더라고요. 현대카드. 근데 현대카드가 서비스 좋아요. 좋아요. 포인트 네. 그렇고 end포인트 맞아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레스토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할인 뭐 그런 거 많이 들어가요. 그래요? 저는 앱등이는 아니지만 네. 팔랑귀여가지고 네네. 이러면 또 만듭니다 바로. 네. 현대카드 기다려. 근데 현대카드 단점이 있어. 어떤 거요? 색깔별로 등급이 있어. 아 그래요? 어떤 카드를 내냐에 맞아요. 따라서 약간 네, 가오가 네. 있어. 아 또 네. 그렇습니까? 색깔별로 보라 퍼플이 좀 위 단계고 네. 요즘 무난한 게 레드고 이제 그린이 약간 한 단계. 레드 정도는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은 뭐 네. 그런 등급 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될 만큼 그쵸? 너무 많은 소비를 하면 파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예, 조심하셔야 돼요. 본인의 소득 네. 수준에 맞는 소비가 본인의 신용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이 공익 광고 같네요. 그러게요. 네. 이렇게 꿀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애플페이 서비스가 오래됐다고 하는데 어느 네. 정도 됐어요? 글쎄요, 이 기능이 저도 정확히 언제 된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난해한 질문이 훅 들어왔네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기능들은 최근 들어와서 아마 생긴 것들이 맞아요.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NFC를 지원하는 방식들이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된 게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아. 기능 자체는 오래 나왔고 개발을 했겠지만 네. 활성화된 시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너무 많은 보급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길들이 더 많다. 왜냐하면 보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아직은 MTS 기능보다는 조금 더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됐겠지만 보완될 점은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발전을 해나갈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발전되는 방향 중에 골드만삭스랑 협업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나요? 맞아요. 있어요. 근데 이거 뭐 지금 새로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네, 예전부터 지금 골드만삭스하고 애플페이 이 지갑을 시작을 하면서 신용카드 제휴를 이미 했어요. 19년도인가 18년도인가 정확하지는 제가 아는데 그때쯤에 이미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다 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저축계좌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금리가
아무래도 올라가는 인상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하려면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 뭐 큰 효과는 없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북미 쪽 주요하게 사용이 되는 나라들에서는 네. 거의 다 렌트라던가 이런 쪽으로 고정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요.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1,000만 원이 내년에도 1,000만 원이 될 거란 보장이 없는 거죠. 실질적인 화폐 가치가 1,0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만큼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가진 돈들을 절대 저축하거나 그렇다고 투자하자니 위험자산 수익률 팍팍 떨어지죠. 그렇다 보니까 저축도 못하고 투자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써버려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하고 개인 소비 지출이 꺾이지 않는 거다라는 이제 지금 개인 소비 지출이 꺾이지 않는 이유를 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 또 이것까지 이해가 가셨나요? 들었습니다. 네, 네. 이해가 아주 쏙쏙 됐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뉴욕 증시 얘기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어떤 뭐 얘기? 물가는 오르고 경제 네.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소비는 줄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해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귀에 쏙쏙 박히셨나요? 네, 네. 제 귀에도 쏙쏙 박히고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화살로 쏴드렸습니다. 이렇게. 네. 두 캠이 잘 맞으신데? 아, MC 자리가 위협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스케줄이 바쁩니다. 네, 아닙니다. 네. 또 애플페이 관련해서 궁금한 거 애플페이. 알려주세요. 사실 뭐 애플페이 그런 얘기들 있더라고요. 사실 애플페이라고 하게 되면 뭐 어차피 시장 규모는 그대로 있지 않냐. 그러면 사실 애플페이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과연 시장 자체가 바뀔까? 이미 물론 우리 국내만 이제 기반을 얘기를 했을 때 네. 뭐 솔직하게 뭐 삼성페이가 쓴지 제가 알기로도 이게 참 제가 진짜 거의 처음 써봤거든요. 삼성페이를 얼마나 됐어요? 삼성페이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는 한 2019년? 8년? 네. 그래서 처음 그래서 이제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얘가 딱 하면은 아줌마가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아 처음에는 모르죠 그분은.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교육을 받은 게 아니니까 이거 하니까 이렇게 딱 하면 된답니다 했더니 안 되는데요. 아니 돼요. 됐어요? 아니 돼요 했더니 그러니까 아줌마도 신기하고 뭐예요라고 네.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NPS 아니요, 단말기니까 돼요. 당연히 되죠. 네. 근데 네. 모르셨던 거죠. 네. 신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시간이 많이 지났고 네. 뭐 애플 쓰는 사람이 저게 신기해서 여기로 왔으면 왔을 텐데 안 온 사람도 있고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애플페이가 나왔어.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폰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네. 그 시장 흔히 말하는 애플페이 시장이나 페이 시장이라 해야 되나요? 핸드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음. 그 시장. 그 시장 자체는 그대로이지 않나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조금 관련주로서. 단기간에 진짜 바뀌기는 쉽지 않다라고 아까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왜냐하면 단말기 자체가 이제 NFC 기능을 지원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페이 시장이 규모가 점점 더 확대돼 가는 것도 맞아요. 네, 그만큼 우리의 소비의 규모는 계속적으로 중간중간에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라던가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들 나오면서 꺾일 때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지수는 올라가요. 왜냐하면 기업들의 이익 규모는 잠깐 주춤하지만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네.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사업들을 추가하고 거기에 R&D 막대한 투자를 해서 결국은 거기에다가 우리들을 가둬놓고 반복적인 소비를 일으키게 만들고 있어요. 그게 이제 4차 산업이에요. 향후에는 우리가 각 가정마다 서비스용 로봇이 한 대씩 들어올 거예요. 이족보행 로봇. 이거 먼 미래의 일 아닙니다. 곧 그래요? 다가올 거예요. 그래도 한 10년 이상 걸리겠죠. 10년? 네. 너무 먼 미래가 아니라고 해서 뭐 1, 2년은 아니고요. 1, 2년인 줄 알고. 그건 아닙니다. 네. 대신 집안에 오해하실 수 있어요. 해주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결국에는 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소비는 점점 더 중간중간 부침은 있겠지만 짧게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우상향을 해나가면서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소비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만큼 페이를 사용하는 빈도수라던가 점유율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불편한 구조로 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인간은 한번 발전하면 더 발전되는 쪽으로 나아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간이죠, 우리가요. 음. 그렇기 때문에
페이 자체 시장이 변화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규모 자체는 계속 커진다. 그래서 속속들이 신규 서비스들이 들어올 거예요. 이런 네. 시장들을 노리고 대기업들에서 들어올 건데 각각의 파이는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커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댓글을 이제 봤는데 청춘남녀님께서 아까 우리 차장님이 이거? 이렇게 펼치는 핸드폰 나올 수도 있다 했더니 상소문폰이라고 이제 봐가지고 저 너무 웃겨요. 손목 나가겠다. 손목 나가겠다. 이거 들고 있으면 이거 그러니까요. 보다가 저도 이것도 지금 상소문처럼 펼쳐. 예. 청춘 남녀는 모라를 받으라 하면서 펼치는 그건가요? 네. 네, 어명을 받으라 할 때 펼치는 그쵸, 그거만 하는 그쵸. 거죠. 상소문이 뭔가 했어요. 지하철에서 이거 보고 있으면 사람들 옆에서 다 보겠다. 네. 같이 봐요 이러면서. 자, 그게 휘도나 이런 거 잘 조절하면은 옆에서 절대 못 보게 보안성으로 아. 또 LED 이런 쪽들 조절하면서 갈 수 그럼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필름이라든지 그렇죠. LED가 광학 발전할 수도 필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어, 이렇게 생각의 사고를 여러분들이 넓혀 가시면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중요한 겁니다, 이거. 꿀팁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애플페이로 다시 넘어가 보자면 애플 하면 애플카? 네. 애플가 나온다 그러고 계속 주가 갔다가 안 나온다 했다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애플페이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애플카처럼 완전히 애플이 새롭게 하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기존에 그러네요. 이제 서비스를 이미 글로벌리하게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결국에 어느 나라든 간에 다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의 문제. 시간이 흐르면은 결국 모든 나라에서 애플페이 다 쓰고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애플은 점점 더 판매 대수를 늘려나가는 데 집중을 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을 전 세계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이런 애플페이의 도입이 필수적이다라는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플페이 도입은 그냥 필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필연적이다. 근데 시간의 문제. 그쵸? 네. NFC 단말기. NFC 단말기. 그러면 그 NFC나 그 관련해서 저는 이제 잠깐 이제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현대카드 애플페이 뭐 단독 기사 나오고 했을 때 관련주까지 확 찾아보지는 않았거든요. 네. 이런 관련주들이 따로 있나요? 벤 관련된 맞아요. 주들이 가지 않았나요? 네네, 맞아요. 벤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고요. 이제 그쪽이 이제 부가가치 통신망 사업자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많이 움직인 게 한국정보통신. 네.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네. 사실상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화면 한번 이거 봐볼까요? 한국 차표 한번 봐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그래요? 네, 한국정보통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봉입니다. 그러네. 네, 이때부터 딱 움직였죠. 네, 이때부터 7,500원에서 움직였네요. 네. 한 3배까지는 아닌데 일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잠깐 꺾이지만 또 올라가고 이게 애플페이가 된다 안 된다 기대감 따라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쪽에 이제 실체가 아직 완벽하게 팩트가 100%는 아닐지라도 주가의 움직임은 계속 있으면서 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이 벤사들을 프리패싱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네. 현대카드 협업 얘기도 나왔지만 이런 부가가치 사업자하고도 협업을 해서 사업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왔어요. 필수적인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나이스 정보통신 이런 네네. 쪽들도 같이 움직이는데 그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해요. 네, 아주 센 주가 흐름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죠. 네네. 이거 주봉인데 일봉입니다. 그냥 잠깐 올라갔다가 이거 파란색 매물대 있죠. 네. 여기 항상 막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 61선 부근에서 사서 여기 한 3만 원 가기 전에 그냥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기술적인 부분에 이제 매매법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대장주에 제가 볼 땐 집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국정보통신인데 너무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마시고 네. 약간 기대감 꺾이면서 한 21선 정도 됐을 때에는 손절 잡고 본인이 감내하실 수 있는 선에서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 10% 이내에서는 손절선을 다시 산다라고 하더라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니면 여기 매물대 상단 정도 한 14,000원 초반대 정도 되죠. 어디 가면은 내가 사고 어디 가면 수익 실현을 한다. 이런 것들을 이런 급등주에 대해서는 매매하기 전에 시나리오를 다 세워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정말로 샀다가 여기 꼭대기에 어제 같은 경우 한 이틀 전에 18,000원에 샀어요. 네. 근데 이렇게 떨어진다. 그럼 내가 우왕좌왕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돼요. 그러면 하다가 마이너스 5%, 10%, 20% 가서 그때 손절을 고민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급등주를 매매할 때 팁은 이렇게 내가 들어가는 가격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매물대 상단에서 들어가 보겠다. 21선 이거 다 알람 기능 다 있어요. 종목 선정해서 얼마 이하로 가면은 화면에 알람 뜨게 해주세요. 이거 증권사마다 다 있거든요. 네. 그거 설정을 해놓고 이거 따라가는 시세들 자꾸 지켜보지 마시고 내가 설정한 가격이 아니면 안 사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짧게 손절을 해야지만 크게 잃으면 나중에 수익을 내는 게 굉장히 더 힘들어져요. 워렌 버핏 아시죠, 여러분들? 네. 1원칙이 돈을 잃지 않는다요. 물론 투자하면서 돈을 잃지 않는다. 이거 뭔 X 소리야?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크게 잃지 말라는 게 포인트예요. 만약에 내가 1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해요. 근데 5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얼마가 마이너스가 된 거죠? 100만 원에서 50만 원이 됐으면은 50%. 50%죠. 네. 근데 50만 원이 다시 내가 가지고 있던 100만 원이 되려면 몇 퍼센트 내야 되죠? 100%. 100% 내야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잃지 않는 거를 네, 맞아요. 강조한 게 이제 투자의 대가 오하마의 현인인가요? 오한마의 현인인가요? 헷갈리네요. 예,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원칙, 2원칙. 1번을 잊지 않는다. 2번을 잊지 않는다. 뭐 계속 갈 수 있죠. 3번, 4번, 5번. 네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장이면 특히나 더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또 꿀팁을 오늘 한 3개, 음. 4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꼭 보세요, 여러분들. 꿀팁 많이 나갑니다. 네. 근데 한국정보통신이 이번에 애플 사태 관련해서 네. 조금 올라간 면이 있나요? 아무래도 애플 사태 어떤 거 말씀하시죠? 아, 애플이 아니라 카카오. 카카오 사태. 네네.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는 좀 보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보이고요. 이쪽은 주로 애플페이 관련돼서 이제 부가가치 사업장, 벤 네. 이런 쪽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그 사우디 왕세자, 네. 이 빈살만 아, 왕세자가 방한을 안 한다. 무산됐다라고 하면서 그 이제 최대 관련주를 묶였던 한미글로벌 네. 그쪽이 꺾였어요. 그렇죠. 근데 또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 화제였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서 분산시켜놔야 된다. 너네 종목만 쪼개지 말고 데이터 센터도 맞아요. 제발 분산해. 막 이런 얘기들 돌아다니니까 네.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CM의 역할이 중요해진 거예요. 오. 그러다 보니까 한미글로벌이 빈살만 왕세자 방한 안 한다고 급락했다가 또 올라간 거죠. 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갔구나. 엮여 있습니다. 네. 또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맞아. 왜요? 아주 한미글보다 좀 세게 움직이긴 아. 하죠. 맞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저 오늘 또 새롭게 배웠습니다. 한미글로벌 갑자기 또 왜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애플페이에 이어서 한미글로벌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 주식 투자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까지 꿀팁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교보증권의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